목표를 정하기 전에 성공의 기준부터 바꿔라. 많이 배우지 못한 아버지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딸이 판사가 되면 부러울 게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물어본 적도 없다. 법대를 가라는 말에 딸이 반항해보지만 늘 아버지에게 진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을 뒷바르지 않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묻지 않는 아버지와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딸은 그때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 그 목표가 기가 막히다. 그래, 아버지가 바라는 인물이 되겠어. 그리고 그 인물이 된 후 아버지가 날 찾아오면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말할 테야. 딸 자연 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법대에 입학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법고시 준비를 해야 했다. 베개만큼 두꺼운 법정과 참고서적을 달달 외우는 시간들. 그녀는 그 곤욕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결국 공황장애라는 병을 얻고 말았다. 몇 년을 백수로 지내다가 드디어 세계를 찾았다. 그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너무 행복해하는 그녀.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 그녀를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그녀의 행복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사는지 알아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자연 씨는 이제야 길고도 먼 길을 돌아 자신이 왜 사는지 알게 되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국제심판인 아버지는 15살 큰딸이 축구선수가 되길 원한다. 딸만 둘인데 둘째 딸은 2살이어서 40대 아버지는 큰딸에게 조급하다. 그러나 큰딸의 꿈은 패션 모델이다. 출중한 몸매 덕에 이미 청소년 의상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1년간 계약하여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간다. 그런데 모델에게 필요한 근육과 몸매는 운동할 때 생기는 근육과 달라서 아이의 고민은 날로 커져간다. 그 스트레스로 자꾸 여드름이 나서 촬영에 지장을 준다. 이미 축구부에 들어가 연습을 하고 있지만 모델에 대한 꿈을 접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끝내 국가대표를 하지 못해 그 꿈을 대신 이루어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청을 저버리기도 어렵다. 무엇이 내 미래가 돼야 모두가 행복할까? 아니,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기는 할까? 그 아이는 아직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인천 남곡초등학교 이작분교. 지혜의 아버지는 소이작도 어부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다. 98세 할머니와 아버지가 지혜의 가족이다. 지혜는 아이들과 작은 물고기를 잡고 놀다가도 아직 어리니까 놓아주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늘 그렇게 가르쳤다. 동네 어른들께 제대로 인사 안 하면 눈물이 나도록 혼나고 반성문도 써야 한다. 해맑은 소녀. 아빠와 몇 달 만에 인천 시내에 나와 장을 보고 하룻밤 지내 숙소를 찾다가 곤란을 겪은 일도 여러 번이라 한다. 56세 아빠와 12살 딸의 모습이 이상한 관계로 의심받는 대한민국이라니 한숨이 나온다. 숙소에서 쫓겨나며 의아해하는 초등학생 딸내미에게 어부 아빠는 그 상황을 뭐라 설명하나. 가난하고 늙은 어부 아버지는 목선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지혜의 지정석으로 정해두었다. 가장 큰 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며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웃음을 준다. 돈이 없으니 아버지는 손수 책꽂이를 만들어주고 우유병을 잘라 연필꽂이를 만들어준다. 지혜는 할머니의 머리를 매달 직접 잘라드리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아버지가 장래 희망을 물으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고향에 남고 싶다고 한다. 아버지가 변호사나 의사 같은 거는 어때? 하고 물으니 그냥 선생님이 좋으니 그거 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겠다고 한다. 행복할 줄 아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없는 살림에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지혜가 슬기롭다. 행복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행복이 더 큰 발전을 방해하고 이기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느끼는 삶은 정말 중요하다. 군대에 배치된 병력도 아니고 치밀한 회사 조직에서 기능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라면 선택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무리 없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아버지의 노고를 위로하려고 명문대에 입학하겠다거나 마음에도 없는 고위직, 명예직을 운운하지 않는 선마을 지혜가 이름이야말로 그야말로 참 지혜롭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다소 정형화되어 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곳이라도 붙으면 성공으로 여긴다. 유명해지고 텔레비전에라도 나오면 온 동네가 부러워한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형화된 하나를 향해 모두 다 쫓아가다 보니 너무 많은 실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한 명당 평균 2억 6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한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보고서에서는 대기업의 임원 승진율이 0.96%라고 한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지 라는 말을 하고 남에게 명함 내밀기 좋은 회사에만 들어가려 한다. 물론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정서 탓도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모두 다 정형화된 성공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행복은 그만큼 멀어진다. 지금처럼 직업이나 직함의 삶의 순위와 동일시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이 많을 리 없다. 이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39위의 불명예를 떠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 시민 평균 삶의 만족도는 미국의 학대받는 여성의 삶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고는 참으로 심란하다. 러시아의 학생이나 캐나다의 노인보다도 낫다. 내 인생의 목표나 일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하다. 더 올라서는 것, 돈을 더 버는 것에만 집중돼 있으면 끝내 행복하기 어렵다. 어렵게 공부시켜 주신 부모 때문에라도 아이를 마음껏 지원해 주려면 일하고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다 본인의 잘못된 욕심 때문이다. 좋은 학원에 다닌 아이보다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한 아이가 더 제대로 자란다. 농작물조차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아이야 오죽할까? 돈 많은 아빠보다 정 많은 아빠가 아이들을 더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요즘 강의 때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에 대한 요청을 받아도 행복 이야기를 꼭 한다. 행복한 이미지가 가장 설득력 있고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행복해야 뇌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이미지가 가장 신뢰를 주니 자신의 하루에 업무가 아닌 것들을 넣어서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을 오래 해야 성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일이 아닌 것들에서 힘을 얻어 기뻐하고 가슴을 데워서 피로가 회복돼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주말에 자는 밀린 잠이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남 따라 살아도 될 만큼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자연을 만끽하고 친구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은 남는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소중한 존재다. 부모는 명절이나 생신 때에만 찾아뵈어도 되는 숙제가 아니다. 일에만 편중된 하루하루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게 한다. 직업에서의 행복이나 성공은 너무 안좋아지는 않되 결코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일하느라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우는 날이 많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은 있더라도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생활을 나누게 하고 더불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이 삶의 균형감은 뭐라 꼭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아마도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찾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꼭 큰 회사가 아니어도 된다.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고도 성실한 자세와 따뜻한 온기로 직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면 이미 자신은 대단한 직장인이다. 2012년은 우리 회사를 시작한 지 20년 되는 해다. 그간 평범한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참 여러 번 했다. 그 젊음과 유쾌함을 전염시켜 상사인 나까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자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이미 성공이다.